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6월 7일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애플의 2022 WWDC 발표가 있었습니다. WWDC는 주로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iOS, iPadOS, macOS와 같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신제품의 발표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이번 WWDC에서도 신제품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소식 위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애플 실리콘입니다. M2 칩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존 M1과 동일하게 8코어에 4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정 역시도 기존과 동일하게 5나노고요. 애플은 이 칩이 전작 대비 약 18%가량의 성능 증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성능의 증가보다도 더욱 강조한 것은 바로 전성비였습니다. 현 세대 인텔 i7 1260P보다도 높은 성능과 전성비를 지녔다고 주장하면서 전성비에 많은 신경을 썼음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발표하는 그래프상에서 성능 자체는 고성능 랩탑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력 소모만큼은 적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작 대비 성능의 향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영상 편집에 있어서의 성능 향상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 전작보다 40%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고 미디어 엔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8K H.264 지원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하고 인코딩 역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K, 8K 다중 스트리밍 역시도 가능하고 또한 맥북 에어를 프로 영역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메모리를 최대 24기가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실히 영상 편집용으로 입문하기에는 정말 좋을 듯하네요. 그리고 그래픽 코어 또한 기존 8코어에서 10코어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애플에서 발표한 수치는 기존보다 25%의 성능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픽 성능의 향상은 확실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영상 편집에 있어서의 성능도 향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작업보다도 3D 작업에서의 성능 향상이 얼마나 있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M2를 탑재한 새로운 맥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총 두 종류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맥북 에어입니다. 드디어 몇 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총 4가지로 미드나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그리고 스타라이트입니다. 디자인은 14인치 맥북 프로처럼 다소 네모나면서 동글동글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14인치처럼 HDMI라든가 SD카드 리더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맥세이프가 추가가 되면서 충전 중에도 썬더볼트 단자 2개를 온전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어폰 단자도 살아있고요. 무게는 약 1.2kg로 전작에 비해 가벼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초경량이라고 불리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전작처럼 펜이 없는 펜리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M2의 개선된 전성비를 생각한다면 이전처럼 낮은 발열과 무소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살짝 커져서 13.6인치가 되었고요. 맥북 프로처럼 노치가 달렸습니다. 근데 노치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14인치 노치 달린 거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500니트의 밝기에 10억 개의 색상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맥북 디스플레이는 항상 믿고 쓰니까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1080p의 웹캠도 탑재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건 바로 배터리였는데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무려 18시간의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M1 프로를 쓰면서 이 배터리 타임 때문에 정말 놀라고 있는데 M2는 배터리 타임 하나만큼은 M1 프로보다 오히려 좋다는 거죠. 전성비 하나만 보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최대 67W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30분 정도만 충전해도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특이한 거는 새로운 어댑터입니다. 한 번에 2개의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약간 아이폰에서 충전기를 뺀 거에 대한 보상인가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거 사면 아이폰하고 맥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 안 살 거야? 싶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전작보다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 모델이 정가 기준으로 무려 30만원이나 오른 169만원인데요. 심지어 10코어가 아니라 8코어 GPU를 탑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맛보려면 40만원을 추가해서 209만원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작이 최대 8코어 GPU였고
그게 가격이 160만원 정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번 가격은 좀 살짝 너무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그리고 기본 모델에서 듀얼 충전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27,000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67W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27,000원 추가하셔야 되고요. 요약하면은 전작 대비 이런 점들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어난 전성비로 인한 배터리 타임 증가, 살짝 더 가벼운 무게, 맥세이프 추가로 사용 가능 단자 개수의 증가, 24기가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 살짝 향상된 디스플레이, 향상된 GPU 성능, 그리고 영상 편집 성능 강화,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위해서 30만원을 더 태울 수가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기존 M1 맥북 에어에서 굳이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살짝 무거운 영상 좀 편집해볼까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영상 편집용 맥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구매하는 건요 하신다면 그냥 구형 맥북 에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할인 많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웬일인지 13인치 맥북 프로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디자인에 그냥 CPU만 M2 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내주는 게 참 대단하기는 한데 딱히 할 말이 없는지 이거는 그냥 넘기는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M2 칩과 M2를 탑재한 새로운 맥북 에어, 그리고 13인치 맥북 프로까지 이번 WWDC에서 발표한 신제품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맥 발표하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맥 발표하면 그냥 그것만 보고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진짜 엄청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려 캡콤에서 관계자가 등장해서 앞으로 바이오하자드의 신작이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에서 구동된다고 발표한 건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M2 맥북 에어에서는 FHD 해상도로, 맥 스튜디오에서는 4K 해상도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메탈3라고 하는 엔진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맥에서 지원하는 게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 시작은 캡콤이지만 나중에 다른 메이저 개발사들도 조금씩 맥에서 구동하는 트리플 A급 대작들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결국 희망회로에 불과하지만 애플이 그만큼 맥의 게이밍 경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맥을 게임용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하네요. 자, 이렇게 2022 WWDC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만한 이야기만 최대한 쏙 빼서 요약해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진짜 꼭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맥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급한 게 아니시라면 일단 M2 맥북 에어의 후기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듯 하고, 당장 좀 맥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M1 맥북 에어를 구매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술지원TV 기술지원이었고요. 일단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나잇. 굿모닝인가?